양광준에 이어서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 살해했고요. 그의 어머니에게 중상까지 입혔던 피의자 이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제 경북 구미시에서 지난 8일에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을 해오던 그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고요. 그리고 현장에 있던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. 이 서동하라고 34살 먹은 남성입니다. 신상공개위원회는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하는 등 그 범인의 잔인성 그리고 피해 중대성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신상 공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흉악범들의 신상들이 속속들이 이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양광준도 그렇고 서동화도 그렇고요. 신상 공개가 30일쯤 된다고 하는데 왜 30일로 정해진 건지. 그게 이제 지난 2023년 10월 24일에 이러한 그 신상 공개와 관련된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. 금년 그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신당동의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살해를 했던 그런 범인들의 신상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운전면허증에 뽀샵이 된 그런 사진들이 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한 30일 이내 모습이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머그샷입니다. 이번에 그 양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이 정면 좌우 측면을 갖다 찍어서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찍은 것을 공개를 갖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신상 공개가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그 제도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금년 1월 달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머그샷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상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. 네,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여러 효과가 있는 거죠. 서동화 사건 잠깐 더 언급을 해보면 경찰이 사실은 그 전부터 피해자가 계속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넉 달 동안 사귀다가 이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스토킹 범죄 그 혐의로 3차례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이제 경찰에서 계속 이 그 서씨 같은 경우는 불려다녔고요. 매주 1회씩 총 5차례 걸쳐가지고 이 스토킹 그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에도 이수를 갖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6일 전에 이 경찰은 B 씨에게 그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구 그리고 이제 미니 CCTV라든가 스마트 초인종 눈 열림 센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제공을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경찰은 사실은 집 주위에도 집중적으로 순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에 있어서 100%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